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오늘도 어떤 기업들 움직이는지 바로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무료 강연을 화요일 준비했는데요. 이미 끝났죠. 녹화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일정이 올라오면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화요일, 일요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어떤 기업들 움직였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장을 볼 텐데, 시장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2.4% 코스피가 밀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3.1% 정도 밀려 내려가네요. 일단 추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라는 점, 근데 그건 지난번에도 이렇게 꺾였지만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아닐지 봐야 되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가 더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면 되고, 매도가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또 우리 누가 많이 샀을까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나 신규 매수의 기회다 또는 추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 아마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다. 칼 떨어질 때 잡으면 손 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빠진다 예측하는 것보다는 확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종목이 이렇게 보면은 다 55개, 53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이 51개로 바뀌었네요. 지금 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51개, 하락이 840개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27개와 1200개가 이렇게 나뉘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하락의 냄새가 더 짙었다. 어제 무료 강연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 고점 신호인지,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뭐가 위험한지 설명 많이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화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현금화 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기다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인 거고요. 현금화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해야 되나, 손실이 좀 크시겠지만 이제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는 기도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판단이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또 길게는 몇 년 동안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서 올바른 전략을 짜시고 올바른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지켜봐야 우리가 바닥을 잡거나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리고 추가 매수가 된다는 거죠. 추가 매수라는 것은 보통은 많이 빠졌다 또는 내려가기만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들 때, 그리고 다 내려갔다라고 확인이 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어떠한 힌트도 없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미리 잡아놨던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가? 상한가에 6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로지시스부터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상한가에는 6개의 종목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온 종목으로 한농화성부터 G3 BNT까지 보여지네요. G3 BNT 최근에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이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왜 떨어졌는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주권 매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는 실적이 역시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본보다 훨씬 더 실적이 너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장 폐지 사유로 지금은 거래 정지 위험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 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눈에 익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수앱지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그렇죠. 지금 보면 급등락 심했던 종목들은 안 잡는 게 좋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급등락이 심할 때 아이고 좋아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매매에서는 전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14만 6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옳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전략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미련이 남아서 에이 설마 그래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손절해라라고 하는데, SK바이오팜 관련 카페라던가 주주 카페 이런 데 제 이름이 거론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손절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씨, SK바이오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SK바이오팜을 모를지 모르겠으나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손절 못했다. 역시 G3BNT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G3BNT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1차 하락, 2차 하락이 생겼지만 다시 급등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뭐 HLB 이런 것들도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한번 더 떨어지고 반등 포인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손절해야 되는 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서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떤 종목 급등하는지 바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GV라는 기업입니다. GV 보도록 할게요. GV 동전주죠. 300원짜리 기업입니다. 300원짜리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GV 검색하니까 없습니다. 역시나 동전주, 잡주가 급등하고 있다. 뭐 같은 개념으로는 소리바다를 볼 수 있겠죠. 얘도 관리 종목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지금은 좀 폭락할 수 있거나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뉴스필 라스티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바다가 품절주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품절주는 아닌데 품절주로 나오는 것 같다. 관리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발작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종목으로 GV가 또 올라옵니다. 이런 거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보지 마세요. 자, 로지시스 보도록 할게요. 로지시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 개혁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팅이라든지 화폐 개혁 그런 걸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에서도,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옐런도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 화폐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서 로지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KCT 따라 올라갔었고요. 한네트 같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K사인, K사인도 역시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때 사실 뭐 따라 붙어야 되나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지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의 디지털 화폐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이야기로 한번 급등했다가 빠진 다음에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만들 겁니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때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N자 반등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향후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빠져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번 사보는 걸로 관심 종목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젠스라는 기업입니다. 디젠스 역시나 바닥에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이제는 상승하기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요. 재물을 보면은 그렇게 출중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적자에서 이제는 흑자로 좀 돌아오는 기업이에요.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디젠스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부품주로, 전기차 부품주로 이렇게 급등하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생각은 저는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닥에 있다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사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역시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지금 올라오게 되면 여기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정리 관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와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급등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급등하고 올라올 때 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뉴스는 없어요. 보통은 기술적 매매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피플바이오 보니까 상한가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상용화 이야기로 나왔는데 이미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많이 써졌다.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키트는 예전부터 이제 10월달 상장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라서 이제 이야기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탕인 겁니다. 그래서 뉴스 약발이 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고점인 65,000원, 6만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빠질 수 있으니 매도가 옳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증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았죠.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반도체 전공정 개발 장비를 개발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기업이지만 실적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하고 있고, 역시나 신규 상장주는 상장될 때부터 비싸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아까 피플바이오처럼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런 기업이 지금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박셀바이오 왜 상한가 갔나? 이유가 별로 없죠. 역시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상증자 이후에 보통 이런 기업들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올라올 때 잘 정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저는 15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한국 파마가 또 반등 나오다 보니까 필룩스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약간 이렇게 반등 나가려고 폰 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철강 관련주 포스코 강판 상한가 이후에 크게 가지를 못하다가 조금 시세를 냈지만 별로 힘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 유니온 이런 거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히토류 대체제를 뭐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테마는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다. 미리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잡아놓고, 그리고 현금을 지켜놓고 있다가 추가 매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살 자금을 마련해 놓자.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의 종목들은 뭘까요? 저는 역시나 오늘 음봉으로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데 잘 버티고 있는 이런 보안 관련주,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주들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은 오늘 생각보다 빠지지 않은 종목들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힌트를 많이 드리니까요. 보안,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주, 그리고 식음료 관련주를 좀 잡아놓는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 외의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을 지켜내시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저로의 찬스 때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시장이 빠졌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바른 판단하시고, 현금화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좋은 기회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